오후 5시 카페 미선의 정원은 마감 준비로 분주했다. 정미선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닦으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 커피 얼룩을 닦아내고 의자를 하나씩 올리는 익숙한 동작. 48년 인생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고단한 일상이었다. 좀 쉬지, 매일 저렇게 해. 단골 손님 박 여사가 나가며 건넨 말이 귓가를 스쳤다. 미선은 쓴웃음을 지었다. 쉬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쉴 수 없었다. 대학생 아들 현수의 등록금, 월세, 재료비. 숫자들이 머릿속을 채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알 수 없음이었지만 미선은 별 생각 없이 받았다. 엄마 나야. 현수야. 심장이 철렁했다. 아들 목소리는 맞는데 뭔가 이상했다. 평소보다 낮고 약간 떨리는 것 같았다. 통화 상태도 좋지 않아 중간중간 끊겼다. 현수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아, 미안. 폰이 완전 고장나서 물에 빠뜨렸어. 지금 친구 폰으로 전화하는 거야. 미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들이 곤란해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항상 조심성 없이 물건을 잃어버리던 그 아이. 그래서 어쩌려고? 수리센터 가봤어? 그게 완전히 망가져서 새로 개통해야 하는데 본인 인증이 안 되는 거야. 카드도 집에 두고 나와서.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다. 미선은 앞치마를 벗으며 물었다. 그럼 집에 가서 가져오면 되잖아. 엄마, 지금 학교에서 조별과제 중이야. 내일 발표인데 연락이 안 되면 큰일 나. 그래서 친구가 급한 대로 대신 결제해 주기로 했거든. 근데 친구 카드 한도가 부족해서. 얼마나 필요한데? 잠시 침묵이 흘렀다. 200만 원 정도. 최신 폰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 엄마, 내일 아침 바로 갚을게. 진짜 급해. 2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머릿속을 꽉 채웠다. 조별과제, 내일 발표, 연락 두절. 미선은 이미 은행으로 향하고 있었다. 친구 계좌번호 알려줘. 엄마가 보낼게. 고마워, 엄마. 잠깐만. 전화 너머로 무언가를 타이핑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낯선 은행, 낯선 예금주 이름. 최준혁이라는 친구야. 우리과 선배인데 진짜 좋은 사람이야. 미선은 휴대폰을 쥔 채 카페 문을 잠갔다. 석양빛이 유리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골목 끝 은행으로 걸어갔다. 핸드백을 뒤지며 통장을 꺼내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불안함이 아니었다. 아들을 도울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다. 은행 로비는 텅 비어 있었다. 마감 시간이 가까워서인지 창구 직원들도 정리를 서두르고 있었다. 미선은 ATM 앞에 섰다. 형광등 불빛 아래 기계 화면이 차갑게 빛났다.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자꾸만 미끄러졌다. 200만 원. 카페 한 달 순수익이었다.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아들이 곤란해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다. 송금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휴대폰 화면에 알림창이 떴다. 낯선 계좌 송금 시 보이스피싱 주의. 가족이라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미선의 손이 멈췄다. 화면 속 빨간 경고문이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2번, 3번 크게 뛰었다. 설마. 아니야. 분명 우리 아들 목소리였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현수의 어릴 적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초등학교 때 필통을 잃어버려 울던 아이, 중학교 때 휴대폰을 변기에 빠뜨려 난처해하던 모습. 항상 덜렁대던 그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했다. 그게 오히려 더 현수답게 느껴졌다. 고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50대로 보이는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명찰에는 김은숙 대리라고 적혀 있었다. 혹시 송금하시려는 건가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김 대리는 미선의 휴대폰 화면을 흘끗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고객님 실례지만 가족분이 전화로 송금 요청하신 건가요? 우리 아들이에요. 휴대폰이 고장나서 급하게. 고객님, 요즘 그런 수법이 정말 많습니다. 목소리까지 똑같이 흉내내서요. 혹시 직접 통화하시면서 영상 통화는 안 하셨나요? 미선은 순간 당황했다. 영상 통화. 생각지 못한 방법이었다. 통화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직원의 눈빛이 진지했다. 미선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우리 아들 맞아요. 목소리를 들으면 엄마는 알아요. 하지만 고객님, 지금 애가 얼마나 급하겠어요. 조별 과제 때문에 난리인데. 제가 확인 안 하면 친구들한테 피해 가잖아요. 미선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김 대리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다. 그저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 발 물러섰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미선은 다시 ATM 화면을 응시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금액을 쳤다. 200만 원.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서 한 번 더 물었다. 정말 송금하시겠습니까? 네. 그녀는 단호하게 확인을 눌렀다. 기계가 돈을 세는 소리가 들렸다. 딱딱딱. 그리고 영수증이 뱉어졌다. 송금 완료. 미선은 영수증을 접어 지갑에 넣었다. 은행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김 대리가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저녁 하늘은 어느새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6시, 미선은 카페 문을 열며 하품을 했다. 밤새 잠을 설쳤다.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곧 현수가 갚을 거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달랬다. 원두를 갈고 머신을 예열하고 테이블을 닦았다. 일상적인 동작들이 불안을 잠재웠다. 첫 손님이 들어올 무렵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현수. 미선은 반가운 마음에 바로 받았다. 여보세요, 아들. 엄마 나 어제 전화했어? 목소리가 맑았다.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다. 미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뭐? 너 어제 전화 안 했어? 아니, 안 했는데? 무슨 일 있었어? 손에 쥔 컵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다. 미선은 벽에 기댄 채 목소리를 겨우 짜냈다. 너 휴대폰 고장 난 거 아니었어? 엄마 무슨 소리야? 내 폰 멀쩡한데. 지금 통화하고 있잖아. 그럼 어제 친구 최준혁이라는 애한테. 최준혁? 우리 과에 그런 이름 없는데?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설마. 현수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엄마, 돈 보낸 거야? 대답할 수 없었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카페 안이 핑 돌았다. 얼마? 200. 200만 원? 현수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 너머로 뭔가를 찾는 소리,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지금 당장 경찰서 가. 바로 신고해야 해. 나도 지금 가는 중이야. 전화가 끊겼다. 미선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깨진 컵 파편들 사이로 화면이 깜빡였다. 손님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바닥을 바라볼 뿐이었다.
경찰서 민원실은 형광등 불빛이 지나치게 밝았다. 미선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진술서를 작성했다. 손이 떨려 글씨가 흐트러졌다. 피해 금액이 200만 원이시죠? 젊은 경찰관이 사무적으로 물었다. 네. 언제 송금하셨습니까? 어제 오후 5시 반쯤. 이미 24시간이 지나서 지급 정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범인들이 바로 인출해버리거든요.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돈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경찰관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솔직히 가능성은 낮습니다. 요즘 수법이 정말 교묘해져서 제가 멍청해서 목이 메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경찰관이 휴지를 건넸다. 본인 잘못 아닙니다. 요즘 AI 기술로 목소리까지 합성하거든요. 누구라도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은행 직원이 말렸던 순간, 경고 알림이 떴던 순간, 그때 멈췄더라면, 내가 좀만 더 의심했더라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경찰서를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하지만 세상은 어제와 달리 너무 차갑게 느껴졌다. 현수가 택시에서 뛰어내려 미선을 끌어안았다. 엄마, 괜찮아? 미안해. 내가 평소에 연락을 더 자주 할걸. 미선은 아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200만 원보다 더 무거운 것은 자책감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카페는 여전히 문을 열었지만 미선의 웃음은 사라졌다. 손님들이 주문을 하면 기계적으로 커피를 내렸다. 밤이면 송금 버튼을 누르던 그 순간이 되풀이되어 나타났다. 현수는 매일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미선은 제대로 대화할 수 없었다. 엄마, 내 잘못이야. 내가 평소에 자주 연락했어야 했어. 아니야. 엄마가 조심했어야지. 죄책감은 서로를 향했다. 어느 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피해자 모임이 있으니 참석하라는 내용이었다. 미선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에는 이미 열댓 명이 앉아 있었다. 노부부, 30대 직장인, 대학생까지.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모두의 표정은 닮아 있었다. 지친, 후회로 가득한 얼굴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달에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60대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딸이 교통사고 났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서 저는 아들이 유학 중인데 여권을 잃어버렸다면서 급전이 필요하다고. 40대 남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목소리에 속았어요. 미선이 조용히 말했다. 아들이 휴대폰을 물에 빠뜨렸다고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의 눈빛이 마주쳤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같은 고통, 같은 후회.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다. 저는 가족 사진까지 보내왔어요. SNS에서 퍼온 거였는데 그때는 몰랐죠. 저는 영상통화까지 했습니다. 화면이 흐릿했지만 딸 옷차림이랑 똑같아서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각자의 방식으로 속았지만 뿌리는 하나였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걱정. 경찰관이 말했다. 여러분은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범죄자들이 그 마음을 악용한 겁니다. 하지만 위로는 되지 않았다. 잃어버린 돈보다 더 아픈 건 믿음이 배신당했다는 사실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미선은 천천히 카페로 돌아왔다. 마감 준비를 하던 중 문득 벽을 바라보았다. 텅 빈 벽.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타이핑을 시작했다. 급히 돈을 요구하는 연락이 왔나요?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잠시 멈추세요. 영상통화로 확인하세요. 직접 만나서 확인하세요.
당신의 사랑을 노리는 범죄가 있습니다. 미선은 출력한 종이를 코팅해서 카페 입구벽에 붙였다. 다음 날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그 안내문을 읽었다. 사장님, 이거 실화예요? 단골 손님 박 여사가 물었다. 네, 제 이야기예요. 미선은 담담히 대답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세상에, 조심해야겠네요. 박 여사는 휴대폰으로 안내문을 사진 찍었다. 우리 딸한테도 보내야겠어요. 그날 이후로 안내문을 촬영하는 손님이 늘었다. SNS에 공유되었고 지역 커뮤니티에 퍼졌다. 작은 카페의 작은 안내문이 누군가의 경각심이 되었다. 현수가 카페에 들렀다. 엄마, 이거. 아들이 벽에 안내문을 가리켰다. 응. 엄마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미선은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 대단해. 현수가 어머니를 꼭 안았다. 200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미선의 목소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각심이었고 연대였고 작은 용기였다. 저녁 노을이 카페 유리창을 붉게 물들였다. 미선은 다음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 여전히 고단한 하루였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